보셔야 되고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대표적인 예들을 적어줬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코시 얘기해주겠습니다. 코시 산술의 예시를 하나 코시 들어볼게요. 산술 하나 풀고 가자. 나갔으니까 하나 풀고 가자.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억납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식을 변형해서 요 식을 쓸 거야. 거기에서 뭐가 중요하다? 양수조건, 합고배대형 관계, 등호 성립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알겠어요? 그 와중에 곱이 일정하면 역수꼴이면 곱이 일정해져서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끔 나와요. 조건이 없습니다. 원래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빠졌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 와중에 대표 문제 하나만 풀어줄게요. 어제 형태 만드는 건 연습했죠. 역수꼴 만들어서 상수는 상관없으니까요. 자, 예시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위에 m,n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m하고 n은 일사분면적이 있습니다. 알겠나요? mn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 x축, y축과 이렇게 쓸게요. x절편 y절편 이건 표현 잘못됐네. 설명 잘못됐어요. x축과 만나는 점으로 써야 됩니다.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만 x절편이야. 알겠죠? x축과 만나는 점 원점을 있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삼각형 넓이의 최소가 나올 것 같아? 최대가 나올 것 같아? 유성아, 최대가 나올 것 같지? 네. 와우, 똑똑한데? 감사합니다. 어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지금 요렇게 되면 넓이가 커져서 줄어드는 것 같아. 커진 것 같아? 늘어난 것 같아? 아니, 커진 것 같아? 커진 것 같아? 늘어난 것 같아? 왜 못 골라? 커진 것 같아? 늘어난 것 같아? 커진 것 같아? 작아진 것 같아? 아니, 얘가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계속 커질 거 아니니. 이쪽으로 가도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최소값만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은 m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점점 줄다가 어느 순간 최소가 됐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자, 이 문제가 시험에도 꽤 잘 나왔던 문제고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절편을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편 방정식을 씁니다. 혜훈아, 절편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네? 너가 만들면 되잖아. 이 식이 어떻게 돼? 식이 어떻게 돼 이제? 절편이 있으면 절편 방정식 x분의 아니다 맞다 a분의 미안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오케이. 자, x절편 y절편이 절편이 필요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세웁니다. 근데 현재 문제는 a하고 b는 알아 몰라? 아직은 모르지. a, b를 구하라는 질문이야. 따지고 보면 a, b가 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알았니? 아직 a, b는 몰라. 하지만 요 직선을 m하고 n이 지난다는 것은 알아.
m하고 n은 나와. m하고 n이 뭐 이렇게 3,2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면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넓이는 2분의 1 a b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요 식을 누가 지나? mn이 지난다고. a분의 m 플러스 b분의 n은 1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말인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3분의 2, 3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이 식은 뭐에 관련된 식이야? 약간 합에 관련된 식이고 얘가 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다? 산술기하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준우야 잘 나온다 했어. 그러면 요놈에서 산술기하를 쓰면 2배 루트 a분의 m 곱하기 b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2분의 1 ab니까 ab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제곱하고 2분의 1을 만들 거야. 차근차근 한번 써줄게요. 제곱했습니다. 2분의 1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넓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됐네. 다시 말해서 넓이의 최소값은 2mn이 된다 이 말이에요. m,m을 지나는 직선이 이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그 넓이는 무조건 2mn이 된다고요. 알았어? 이래서 자 뭐가 중요해? 식으로는 산술기하를 푸는 게 중요하고 뭐가 우리가 이 문제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 등호 성립 조건으로 외웁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어디가 있냐? 얘랑 산술기하 더한 게 같아야 된다 했지. 곱한 게 같아야 된다 했지. 그래서 a분의 m이 2분의 1이어야 되고 b분의 n도 2분의 1이어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a가 2m이 되고 b가 2n이 될 때 우리는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 말이지. 자 우리는 그래서 요 놈으로 일단 외운다. 여가 m,n이면 요놈이 요놈의 2배가 되는 2점이어야 되고 요놈의 2배가 되는 2점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증명 방법이고 등호 성립 조건으로 우리는 외우는 거다고요. 항상 너희들 그래서 문제 풀 때 등호 성립 조건을 이용해서 많이 문제를 풀게 됩니다. 왜? 최대값, 최소값이 나왔을 때는.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결정될 거야? 끝점 등호에서 결정이 될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지는 산술기하의 대표적인 문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 다음은 코시입니다. 코시. 자, 코시 슈바르치 부등식은 선생님이 두 개를 일단 적어줄게요. 세 개 적어주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의 제곱.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정리하다 보면 또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니? 유성아 돼서? 얘도 뭐가 중요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으면 돼요.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으면 됩니다. 자, 3개짜리도 적어줄게요. ax, by, cg.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은 a분의 x, b분의 y, c분의 g가 같을 때예요. 증명은 어렵지 않다고 했지.
요놈에서 요놈 빼보면 된다고 했어요. 요놈 빼갖고 정리하다 보면 완전 제곱식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증명은 잘 안 나오고 이 증명은 한 번씩 등장하니까 증명하라 하면 어쩐다고? 요놈에서 요놈을 전개해가지고 요놈을 빼본다고. 빼보다 보면 결론적으로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나오고 요놈이 크다가 된다고 0보다. 알겠니? 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한 번씩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좁으니까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여기다가. 이게 중요해. 언제 얘가 사용될 거냐 이거야. 언제 사용될 거냐면 제곱의 합이 나왔습니다.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이 나오면 코시를 사용할 거야. 산술기하는 뭐였어? 합과 곱이었어. 합과 곱이었어. 알겠니? 합과 곱이었습니다. 이해되니? 얘는 제곱의 합과 1차식의 합이야. 합과 합입니다. 일단 합과 합이야. 형태가. 그러면 제곱의 합은 어떤 놈을 말하고 있냐면 요 놈을 말하고 있고 1차식의 합은 요 놈을 말하고 있어. 얘가 나왔고 얘를 구하라 했지. 얘는 그대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고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라 이 말이야. 보통 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제곱의 합이 나왔지. 요 놈이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했지. 제곱의 합이 나왔고 1차식의 합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놈을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고. 아닌데요. 여기다 집어넣는데요. 보통은 여기다가 문자. 여기는 상수입니다. 관계없어.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요 놈은 여기야. 요 놈은 여기야. 알겠니? 그럼 그대로 그 자리를 써가지고 얘네들은 공식을 한번 너희들이 풀나가면 제곱의 합이 나왔고 1차 합이 나왔다. 나는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은 코시 슈와르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요 놈을 한번 쓰고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요 놈은 여기다 집어넣을 거냐? 요 놈은 여기다 집어넣고 요 놈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여기다 헷갈리면 여기다 집어넣어. 관계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 자리에 뭘 집어넣어? 4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뭐가 되는 거야? 4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지금 때려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에 지금 3a가 나왔다는 소리는 x가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3이 됐다는 소리고 y가 4가 됐다는 소리야. 3이 됐다는 소리고 요놈이 4가 됐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얘가 4, 여기가 7, 4, 7이 아니라 4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25, 3의 제곱, 요놈이 3a 플러스 4b의 제곱 이래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3a 플러스 4b가 100보다 작다 해서 1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10이 됐다. 이렇게 풀 거라고 해. 뭐가 나오면 제곱의 합과 1차 합이 나오면 이 식을 적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니? 됐어? 다음은 두 번째. (1차식의) 합과 역수들의 합. 뭔 말이냐? 얘도 합이야. 합. 좀 다른 말이야 이게. 1차식의 합과 역수들의 합. 산술기하는 뭐였어? 역수의 합만 있는 거지. 그래 곱하기가 일정했지.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1차 합과 역수의 합은 이런 식이야. a 더하기 b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a분의 b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얘를 곱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본 적 있어 없어? 있잖아. 여기서 봤잖아. 해봐. 얘는 아닌데. 어차피 얘랑 자리 바꾸면 역수야. 얘랑 자리 바꾸면 역수지. 얘는 합이지. 얘는 합. 얘는 요놈의 역수, 요놈의 역수의 합이야. 합, 1차식의 합, 역수들의 합 이런 소리야. 그럴 때는 우리는 뭘 쓴다? 코시를 쓰면 좀 빨라지는데 이걸 쓰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전제 조건 자체가 일단은 얘네들은 A, B가 양수라는 조건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들은 숨어 있어. 보통 숨어 있어. 그래서 요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 요 형태? 그럼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제곱을 만들어내야겠지. 얘도 제곱을 만들고 제곱을 만들고 제곱을 만들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거야?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얘를 루트 A분의 1의 제곱, 얘를 루트 B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쓰면 코시가 된다고요. 시 기억나니?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은 여기 안에 있는 제곱권 나와서 ax, by 만들어낼 거라고. 요놈 나와가지고 요놈하고 요놈 곱해서 곱하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요놈 곱하면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래서 제곱이 된다. 그래서 아주 쉽게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우리는 뭘 쓸 거다고? 코시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코시가 좀 더 빠릅니다. 산술기하는 가로를 풀어야 돼. 산술기하는 그대로 놓고 풀지 말아야겠지. 유성아, 생각하고 있냐? 내가 이거 풀어줄 때 어떻게 풀라 했어?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러?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하나만 등장하게 해서 풀었다 이 말이지. 근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코시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코시로 풀어내면 순서를 맞춰 씁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분의 2이면 여기가 A분의 2, 여기를 B 이렇게 씁시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루트 아까 어떻게 썼어? 루트의 제곱으로 썼지? 루트의 제곱에서 얘하고 얘를 곱할 거잖아. 얘랑 곱하면 뭐가 돼? 정빈아 보고 있냐? 루트 2가 되겠지? 얘의 루트하고 얘의 루트의 제곱 얘랑 곱할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도 루트 2가 돼. 그래서 요놈의 제곱 2루트의 제곱에서 얼마가 돼? 2루트의 제곱에서 8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답이 왼쪽 틀렸네. 왼쪽이 틀렸네. 아무도 얘기를 안 했네. 얘가 8이야. 왼쪽이 틀렸고 오른쪽이 맞았습니다. 자, 이 식은 가로를 풀어서 풀면 산술기를 풀고 가로를 안 풀고 이런 꼴이 합 역수꼴이네. 코시로 풀면 코시가 더 빠르긴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너희들이 산수를 기하를 쓸 거냐 코시를 쓸 거냐는 것은 합 곱에 대한 얘기면 산술 기하 쪽이고 합에 대한 것이면 코시를 쓰면 좀 더 빨라질 것이다 이거야. 얘도 그럼 어떻게 풀기 좋겠어? 합이잖아. 얘도 얘랑 역수니까 얘도 코시로 푸는 게 좋다 이 말이야. 3a 플러스 4b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 가 어떻게 풀 거야? 얘를 조심해야 돼. 루트하고 루트의 제곱으로 풀어 이렇게.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곱하게 되면서 루트 a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유성 얼마가 되냐? 루트다. 루트 요거하고 요것만 곱한다고. ax by 아니 요놈의 루트 제곱하고 요놈 루트 제곱한다고. 은서야 이거 곱하면 뭐가 되냐? 이게 뭐가 돼?
안 보이냐? 찾냐? 찾어? 나 진짜 씨. 코시가 a제곱 x제곱 해서 ax가 1이 들어간다고. 제곱에서 by가 1이 들어간다고. 보이니? 루트 씌워서 글이 들어가는 거라고. 얘가 루트 제곱에서 요놈하고 요놈이 1이 들어간다고. 3 플러스 요놈 요놈이 루트 제곱에서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서 여기다 쓴다고요.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요놈이 얼마가 됐다? 77은 49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질문이 누구야? 요놈이 질문이잖아. 요놈. 얘가 질문이잖아. 얘는 얼마야? 5잖아. 결론적으로 a분의 3 플러스 b분의 4는 5분의 49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최소값이 5분의 49가 나온다. 이런 식을 볼 줄 알면 이렇게 쉽게 푼다.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역수꼴의 합이 나왔다. 역수들만의 합이 나왔다. 코시 가능성이 높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어디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뭐 느낌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자,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의 내접하는 반지름이 1이니까 지금 내접하는 둘레의 길이 최대값 얘가 1이면 우리는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 크게 잡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도 관계는 없어. 알았어? 작게 잡아도 되고 크게 잡아도 관계없어. 요놈을 지금 x라 놓고 요놈을 y라 놓으면 피타고라스가 하나가 발생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식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뭐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랬지. 둘레 길이는 2x 둘레는 4배의 x 더하기 y죠. 요놈의 무슨 값? 최대값을 원하고 있다. 제곱의 합 1차의 합 코시라고요. 그럼 코시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코시식을 한번 적었고 보면서 가라고. 처음에는 너희들이 눈팅이 잘 안 되니까 한번 적고 코시식 외워가지고 얘 한번 적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집어넣어라 이 말이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다가 집어넣고 요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놈이 4x 4y가 되니까 a 자리가 4가 되고 b 자리도 4가 되겠다 이 말이잖아. 알겠니? 그러면 4제곱 32이고 요놈은 곱하기 1이고 요 자리에 지금 4x 플러스 4y의 제곱이 되겠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요놈은 루트 32보다 작다 나온다고요. 그래서 4루트 2가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봅시다. 산 직선 위에 세 원에 서로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으니까 원이 접하고 있으면 당연히 중심 연결하라고 있지. 연결하라고 있어요. 5, 1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이래요. 세 원의 넓이 합의 최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x로 넣고 요 길이를 y로 넣고 요 길이를 g로 넣으면 5원 얘는 x 플러스 2y 플러스 g가 6이 됐죠. 세 원의 넓이의 합은 넓이는 어떻게 돼? x제곱 파이 y제곱 파이 g제곱 파이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요게 질문이네. 그럼 뭐야? 제곱의 합이 나왔고 1차 합이 나왔지. 그럼 3개짜리 시계를 적어가지고 그대로 자리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요놈이 질문이고 요놈이 지금 1, 2, 1이야. A, B, C가 요놈이 지금 여기 자리에 알았어?
그러면 1, 2, 1이니까 여기다가 지금 1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좌변이 1, 2, 1 제곱하면 6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이 되고 오른쪽이 뭐가 돼? 이게 6이 됐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은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6파이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 복습하셔야 된다고 해. 은서야, 은서야 너는 2번 복습해야 돼. 다음. 자, 명제를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좀 빠를 수도 있는데 시험을 오늘 볼래 수요일에 볼래? 상관없냐? 자고 있냐? 은서가 자고 있냐? 오늘 볼래 수요일에 볼래? 다. 술 안 돼. 자 봅시다. 명제. 자 명제는 그냥 참 거짓이 분명한 문장 또는 식입니다. 안 적을게요. 명제 정의 안 적을게요. 자 명제의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명제의 부정은 우리는 명제를 자 명제의 부정이 있는데 사실 이 명제의 부정이라보다는 사실 조건의 부정입니다. 자 명제는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얘를 읽을 때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을 것인데 그때 PQ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P하고 Q를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라 부릅니다. 조건. 그래서 P는 뭐뭐이면 가정 조건, Q는 뭐뭐이다의 결론 조건. 그래서 조건의 부정은 우리는 이 조건을 부정은 뭐 not P, not Q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고 읽을 때는 not P로 읽습니다. P가 아니다 이런 소리야. 알겠니? 자, 명제의 부정을 이용할 때는 나중에 뭘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면 부정을 알아야 뭐 다른 뒤집을 수 있다 이거지. 알았어요? 이 대우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부정은 간단한 걸 몇 가지만 적어주면 쉬운 것부터 적어요. 같다. 같다의 부정은 뭐야? 당연히 같지 않다가 되겠지. 유성아 크다의 부정은 뭐야? 작거나 같다. 뭐뭐 이거의 부정은 뭐뭐 이거 또는이 되겠어요. 어떤 의 부정은 모든 사실은 어떤의 부정을 모든이라는 사실이 틀린 말입니다. 어떤은 아니다. 모든은 이다야. 어떤 이는 바보가 아니다. 준성아. 어떤 이는 바보가 아니야. 부정은 뭐야? 말을 안 해. 바보네. 준우야. 어떤 이는 바보가 아니다. 부정은 뭐야? 모든 이는 바보다. 그래. 모든 이는 바보다가 된 거지. 뭐뭐가 아니다가 뭐뭐이다로 바뀝니다. 이해되니? 어떤 값은 존재한다. 부정은 뭐야?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중에 조금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쉬운 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첫 번째는 누가 더 쉬울 것 같아? 같다가 쉽습니다. 두 번째는 크다요. 어쩌는 것이 큰 거야? 왼쪽이 큰 거냐? 큰 것이 크거나 같다가 좀 더 낫습니다. 관계는 없어. 세모로 친 이유는
비슷하다 이런 정도야. 어? 정빈아, 세 번째는 찾냐? 세 번째가 뭐냐고. 이거 또는인데 어떤 것이 낫냐고. 어떤 것이 편한 표현이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이거 네 번째는 뭐야 그러면? 모든입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는 있어야 돼.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다. 알겠죠? 다음 조건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가정 조건, 좀 전에 결론 조건이었지? 됐습니까? 뭐 정의적인 개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집합은 뭐냐면, 진리집합이란 말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을 원소로 하는 집합입니다. 부정이 한번 또 나왔네. 자, 부정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왔죠. 자, 진리집합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볼게요. 진리집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x제곱이 1이면 x세제곱은 1이다. 그러면 얘가 가정 조건입니다. 얘가 결론 조건이야. x제곱이 1이란 말은 x가 뭐란 소리야?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요거의 두 원소를 갖는 집합이 진리집합이란 소리야. 얘는 x가 실수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긴 할 거야. x가 실수라고 하면 x는 1만 이렇게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집합을 문자로 나타낼 때는 우리는 P이면 Q이다의 명제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하고 대문자 Q로 나타냅니다. 그럼 현재 P는 뭐냐면 이거 두 개고 Q는 뭐야? 이거가 되겠지. 이해되니? 지금 명제가 x제곱이 1이면 x제곱이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유성아 참이냐 거짓이냐? 생각을 해봐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가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내가 뭐라 했냐? 나 한 말도 안 했어. 내가 뭘 하겠는데? 너는 무성이야 무성. 지금 이 원소를 보면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모습은 그림이 얘가 명제가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니? 얘를 바꿔봅시다. 얘를 바꿔보면 x는 1이면 x제곱이 1이다. 그러면 진리집합이 이쪽은 1만 있고 얘는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얘를 위의 문장을 바꿔서 뭐 세제곱 써도 되고 안 써도 관계없습니다. 요놈은 위의 문장을 뭐라 부르냐면 뒤집었다 해서 여기라 부릅니다. 뒤집었다 해서 여기라 불러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 세제곱이 1이면 x제곱이 1이다. 얘는 지워버릴게요 그냥. 너희들한테 요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1이면 x제곱이 1이라는 말은 참이잖아. x가 1이면 x제곱이 1이 되잖아. 그래서 요 관계가 포함이 이렇게 됩니다. 진리집합이
포함이 이렇게 되면 이거가 되면 이럴 때 우리는 얘를 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뭐 하냐면 뭘 찾냐면 수정을 해야 되겠네. 자, 이쪽에다 적어줄게요. 일단 명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명제에서는 뭐가 참 중요하냐면 명제의 참 거짓이 중요합니다. 명제 뜻을 설명을 안 했긴 했네. 명제가 뭐냐면 명제가 원래 뜻은 이것이 아니고 명제의 뜻은 뭐냐면 참 거짓이 분명해야 돼. 확실해야 돼. 참 거짓이 분명해야 됩니다. 딱 식을 말하면 얘는 참이다. 얘는 거짓이다. 분명하게 아는 것이 명제야. 이걸 참인 명제, 거짓 명제라 그래. 이건 거짓이니까 명제 아니다. 이거 아니야. 거짓인지 알면 명제야. 유성아, 거짓인지 알면 명제야. 그러지? 명제인지 아닌지 맞춰봐. 명제다 아니다. 선생님은 차은우다. 우와, 어떻게 알았어? 나랑 차은우 동급이니까? 오케이, 고마워. 됐어? 은서야, 이되니?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삼초라겠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뭐하고 있냐? 뭐하고 있어?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아 진짜 씨. 참이야 거짓이야? 아 모르냐?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란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몰라?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가 참 거짓인지 몰라?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준우야,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거짓이면 명제 아니야? 맞아요. 명제야. 거짓인 것도 명제야. 이래서 그래서 그거를 명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한 거고, 얘를 한자로 진 참진 거짓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말했어. 참 거짓. 어디다 적는 거예요? 여백에다 적어요. 네. 이 다음 페이지에 여기 너희들한테는 이 다다음 페이지가 좀 여백이 많은 데가 있어. 여기도 있네. 여기도 많이 있네. 여기 이런 데다 적어. 이런 데도 적어. 알았어? 여기다 적어줄게. 나도 옮겨가지고. 상관없어. 원래 앞쪽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앞쪽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적어줘. 상관없어. 자, 명제 참거짓을 판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가정 조건을 결론 조건에 대입을 하는 거야. 야, 아까 x제곱이 1이었으니까 x제곱이 1이면 1을 결론에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모두 집어넣어야 돼. 모두. 대입을 했을 때 모두 참이 되면
모두 만족하면으로 바꿀게요. 모두 만족하면 명제는 참이 된다. 가정 조건을 결론을 대입을 했을 때 모두 만족하면, 사실 모두 만족할 때만 요게 좋은 편이에요. 모두 만족할 때만 참이 돼.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거를 맨날 대입할 수는 있어 없어? 우리가 없다 이거지. 대입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진리집합을 이용합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을 처음 배운 친구들은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복습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조건, 가정 조건, 결론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로 원소를 만들었어. 그게 진리집합입니다. 그 진리집합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P면 Q이다. 자, 화살표가 두 줄 화살표는 참인 명제 뜻이야. 두 줄 화살표는 뭐라고?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소리야. 알겠니? 요 말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진리집합에 PQ가 이렇게 포함되면 돼요.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이야. 되니?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은서야.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포함된 놈이 안에 있는 놈이 바깥쪽으로 나가면 참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어떤 상황이냐면 P가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참이 된다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거짓이 된다고요. 포함 관계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야. 포함 관계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참거짓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때 이 진리집합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럼 진리집합을 구할 줄 알아야겠지. 원소를 쓸 줄 알아야겠지. 수직선에 나타낼 줄 알아야겠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은서가 자모냐? 시험 볼까? 그렇다면 만약에 PQ가 여기 있는 부분은 P 안에 들어가 있으니 만족을 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부분은 만족을 해 안 해? 안 하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부분. 이번 부분은 만족하지 않잖아. 이 부분이 어쩐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뭐가 되냐면 반례가 된 거야. 반례가 된 거야. 반례가 돼서 이러한 법을 뭐라 부르냐면 반례를 이용한 법에서 반례법이라 부릅니다. 반대되는 예시를 들어줬다. 반례법입니다. 됐어요? 이 반례의 위치는 어떤 위치야? 이 부분 얼마야? P 빼기 Q인 부분. P교 Q의 여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지금 배우지는 않지만 대우법입니다. 대우법. 대우라는 용어는 이 다음 단원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니까 대우법은 뭐냐면 P면 Q이다가 본 명제야. 명제야, 본 명제야. 이렇게 말할 거야. 명제야, 본 명제야. 그런데 얘를 뒤집으면 이거를 역이라 불러. 역. 이거를 뒤집으면 뭐라 부른다고? 역이라 부르는데 그 역에다가 부정을 둘 다 붙인 게 얘가 대우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대우는 어떨 때 이용해? 아까쯤에 우리가 부정을 말할 때
둘 중에 좀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쉬운 용어로 바꿔서 푸는 게 좀 잘 보입니다. 그럴 때 대우법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이 대우법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를 합니다. 같은 거야. 본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것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대우명제를 통해서 본명제를 증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하고 대우를 한 번만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P이면 Q이다가 본명제면 Q이면 P이다가 요 관계가 뭔 관계야? 두 개가 역관계입니다. 역관계야. 그리고 not P이면 not Q가 있고 not Q이면 not P가 있어요. 요거 두 개의 관계도 역관계고 요 크로스 관계가 이게 대우 관계이고 얘도 과거에는 이름이 있었어. 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요즘은 쓰는 단어는 아니고 안 나옵니다. 그냥 역의 대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역의 대우 이렇게 올 거라고 해. 대우, 역의 대우. 과거에는 이라는 단어 썼는데 지금 안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됐어요? 그래서 명제에서는 뭐가 참 중요하다? 참 거짓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나온 용어는 뭐가 있어? 조건, 어떤 문장 이런 소리야. 어려운 말 아니야. 어떤 문장, 가정 조건, 결론 조건, 그걸 만족하는 원소로 하는 집합이 지리집합. 그 다음에 부정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역, 대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참 거짓 나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참 거짓을 알아내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아까 네 가지 방법 중에 쓸 건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뭐냐면 간단한 건 대입.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포함관계, 진리집합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포함관계가 잘 안 보여. 그러면 발레를 이용합니다. 식이 틀린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라도 찾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 방 애들은 다 여자야. 다 보니까 여자같이 보여. 그러지? 그래 내가 찾아봤어. 한 놈만 여기 자고 있는 한 놈 찾아가지고 이씨 남자네. 이렇게 하나만 찾으면 된다고요. 발레는 몇 개만 찾으면 돼? 하나만 찾아도 발레가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러지? 그래 안 그래? 명제의 거짓은 발레 하나만 찾아도 된다 이 말이야. 쉬운 발레를 찾는데 그 발레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니까 명제가 틀린 명제가 나오면 발레는 계속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다음은 새로운 용어 나왔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것도 새로운 용어인데 이때만 쓰는 용어야. 이때만 쓰는 용어인데 한 번씩 나오면 헷갈리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필요 조건하고 충분 조건은 뒤집어진 거야.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뒤집어진 거야. 필요 충분은 왔다 갔다 했단 소리야. 알겠니? 얘 출발이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자 여기서 출발이야. 이 말이 뭐라 있어? 이 말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이야. 요 문장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럴 때 얘를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는 말을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말을 해. 참 마음에 안 들어.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참이다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얘를 이름 이렇게 붙여놨어. 문장을 만들어놨어. 알겠니?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알았어? 지금부터 내일 화장실 집에 갈 때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말해.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참충이야. PQ 참충이야. PQ 참충이야. PQ 참충이라고요. 치읓 외울 수 있겠잖아요. 어? P면 Q이다가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게 똑같은 말이야. 바꿔 쓸 거야. 알겠니? 자, 이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이 또 있어요. 와, 기분이 별로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말을 해. 이 과거에는 참 중요했던 말들인데 지금은 봤을 때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오니까 용어는 알아야 돼. 알겠어?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보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다고.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얘가 1차적으로 얘가 중요하잖아. 얘가 중요하잖아. 그럼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해놓고 이 말을 PQ를 뒤집어서 말하면 그게 필요 조건이 나오는 거야. 그럼 필요 조건 나오면 우리는 충분 조건으로 가고 그 순서가 참이 된다 이런 순서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가 PQ가 참인 걸 가장 어떻게 많이 증명한다고? 진리집합으로 증명을 한다고요. 요런 관계라고요. 이 네 개의 문장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일 때 우리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을 해. 필요 충분 조건은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이렇게 가는 말은 맞는데 이렇게 오면 틀려. 되니? 이해됐어 안 됐어? 문장이 우수한 학생은 학생이다. 맞는 말 틀린 말이야.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다. 유성아 생각해봐. 사실 너는 학생이잖아. 우수한 학생입니까? 오 그러군요. 우수한 학생 아니고? 우수한 학생이군요. 그래서 그 순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발생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기억하자. 참인 순서가 충분 조건이고 걔를 반대로만 뒤집어서 말하면 이게 필요 조건이니까 그 순서만 만들어서 이러한 용어가 나오면 우리는 얘를 덧칠을 할 겁니다. 뭐 할 거야? 덧칠을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어떤 말이냐면 P가 Q이다가 요렇게 나와. 충분 조건이라고 나오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을 거야 그냥. 이게 무슨 소리겠어? 포함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되니? 필요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요놈을 명제를 뒤집어서 참이야. 명제를 뒤집어서 참이야. 알겠니? 이해됐어? 지금 요런 거야. P면 아니다.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나오면 그 순서가 참이 되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포함이 될 거라고.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나오면 얘가 바뀌는 게 참이 된다고. 바뀌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을 바뀌는 게 참이니까 포함되는 길을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알았어?
충분 순서가 참이다고요. 필요가 나오면 충분으로 바꾸고 그 충분 순서 참이 되고 그 순서가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됐니? 지금까지는 다 용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어들에 대한 얘기야. 뭔만 알겠지? 현재는 증명법만 안 했고 대우는 한 번만 써볼게요. 대우는 요거 하나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n의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여기가 가정, 여기가 p, 여기가 q. p이면 q이다지. 그러지? 그럼 대우는 뭐야? 자리를 바꾸고 not p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지. not q이면 not p이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n이 짝수이면 홀수의 부정은 짝수.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짝수이다. 가 대우 명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만 하고 너희들이 이제 없는 단어가 하나 있네. 여기 있네요. 일단은 여러 용어들은 엄청 수학적으로는 중요한데 우리한테는 뭐 엄청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그냥 읽어보. 정의, 증명, 정리. 그렇더라 이거지. 여기서 뭐냐면 3단 논법만 알려주겠습니다. 3단 논법은 단계적으로 같다 이런 말이야.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같다 이거지. 되니? 3단 논법은 뭡니까?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이 순서대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소리지. 그러면 집합이 어떻게 돼? P가 Q에 포함되고 Q는 R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요 놈을 가지고 우리는 벤 다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참 거짓이 분명해집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건 참,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거짓. 포함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거짓. 포함 관계 형성이 돼야 참. 알겠죠? 포함 관계가 형성이 돼야 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제 참거짓을 증명을 할 때 이 벤 다이그램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집합적인 내용도 꽤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명제 끝까지입니다.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야. 좀 힘들 거야. 이번 주 부지런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 좀 힘들 거야. 학교에서 하는 일 없으면 맨날 과제는 하고 있으면 돼. 학교 다 가잖아. 아, 너는 안 가잖아. 자, 부지런히 풀어. 그 스텝 B 다 풀어놓은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5분 뒤에 우리 시험 보겠습니다.